자, 7번입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이 띵 주어졌습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을 봤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분수 형태로 생겼거든요.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보지 않고요. 정리 한번 해서 보죠. 유리화합니다. 이때 유리화 하실 때 루트 n 플러스 1을 앞에다 쓰고 루트 n은 뒤에다 씁시다. 순서 바꿔서. 왜? 유리화하시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으로 바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궁금한 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입니다.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요거죠. 요거 이거 계산한 게 8이었성 이라는 말 됐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수업 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얘가 k번째야. 그럼 얘는 몇 번째니? k 플러스 1번째야. 이웃하는 두 항에 차로 표현된 시그마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k번째에다가는 얘 1을 넣고 k 플러스 1번째에다 얘를 넣으면 시그마 계산된 결과란다. 루트 m 플러스 1 빼기 1.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루트 m 플러스 1이 9니까요. m 자리에는 80이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m은 80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패턴화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따 보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문제 제대로 딱 읽어주시고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우린 항상 모자르니까요. 자, 8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있는데요. 문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n-1번째 항이 2n제곱이고요. 2n번째 항이 3n제곱이거든요. 그럼 너는 1부터 10까지 여기다 놔서 싹 다 더하래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할 값을 먼저 좀 관찰해보면 로그를 더하고 있잖아. 시그마니까.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1 넣으면 로그 6의 A1 2 넣으면 로그 6의 A2 그렇게 해서 더할 겁니다. 마지막 10 넣으면 로그 6의 A10까지. 자, 미치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죠. 로그 6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또도도도도 어디까지? A10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싹 다 곱한 게 필요한 상황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있죠.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빨리 갈게요. 자, 첫 번째 항 n자리에 1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입니다. 누구예요? 2. 그럼 두 번째 항은요. n자리에 1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2 넣으면 1 넣으면 되겠죠? 몇이에요? 3. 그럼 세 번째 항은요.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2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네요. 누구예요? 2의 제곱. 네 번째 항은 n자리에 2 넣었죠? 3의 제곱. 자, 다섯 번째 항은 n자리에 3 넣어서 나오는 이 친구 관찰하면 되죠? 2의 세제곱. 여섯 번째 항은 뭐예요?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쭉 가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홉 번째는요. n자리 누구는 값? 5는 값이겠죠? 그럼 열 번째 항은 n자리에 5는 값? 이렇게 되겠지 뭐. 에이, 중간에 생략한 것도 별로 없네요. 그냥 다 써버리자. A8, 여덟 번째 항은 3의 4제곱 이렇게. 그럼 너는 뭐 할 거냐면 이거 다 곱할 거거든. 그럼 이 앞에 것만 곱한다고 하면 밑이 2예요. 다 곱합니다. 지수끼리 더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몇 제곱? 1, 2, 3, 4, 5 더한 값 몇이에요? 15. 아닌데? 10. 15 맞죠? 2의 15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 다 곱합시다.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다 곱하네요. 그럼 3의 몇 제곱? 15. 다시 말하면 로그 6의 몇 제곱? 15제곱. 됐죠? 2, 3은 6이니까 지수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몇이었다? 15였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해결을 하죠. 로그끼리 나와 있을 때 성질 이용하는 건데 뭐 이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써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앞에 로그 쪽 한 번만 더
슬쩍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K의 1부터 14까지서 싸그리 더할 건데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겼거든. 그럼 뭐 하냐면 복잡하게 생긴 거를 잘 대입해서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란 얘기야 제대로. 자, K의 1 넣으면 나오는 값. 로그 2에 로그 2 3 1 넣으면 나오는 값이죠. 더하기 K자리에 2 넣으면 로그 2에 2 넣었어요. 로그 3에 4 더하기 3 넣습니다. 로그 2에 3 넣으면 로그 4에 5 이렇게 되겠죠. 해서 마지막 14까지 넣으면 로그 2에 로그 14 넣었으니까 15, 16 이렇게 될 거라고. 됐지? 이거 더하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건 이거지. 밑이 2인 로그인데 더하고 있어. 밑이 2인 로그를 더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진수끼리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로그끼리 곱한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로그 2에 자, 이 진수 자리에는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곱하기 로그 4에 5 곱하기 어디까지? 로그 15에 16까지 곱한 애들이 있다. 난 이거 로그끼리 곱한 거 계산해야 되거든. 학수책 없어요? 그러면 아니 로그끼리 곱하는 거 계산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뭐 할 거냐면 밑변환해. 이거 밑변환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니. 자, 밑변환 하시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밑이 2인 로그로 바꿉니다. 로그 2에 3 곱하기 자, 분모분들 쪼개죠. 로그 2에 3분의 로그 2에 4 여기는요. 로그 2에 4 곱분의 로그 2에 5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거 밑이 2인 로그로 쪼개면 로그 2에 15분의 로그 2에 16 그러면 눈으로 딱 보시는 순간 약분 돼서 로그 2에 16만 남네. 몇입니까? 4죠? 그럼 결론은 로그 2에 4인 거죠? 몇이에요? 2네요.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연산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유 넘어가요. 10번입니다. 와 갑니다. 자, 필기 받아 적는 거 좀 느리신 분들은 사진 찍어 가세요. 그리고 영상 올려주시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왕이면 사진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보시는 게 좋겠죠. 핸드폰 딴짓 하지 마시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좀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요. 영상 찍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영상은 내가 찍고 있어요. 네. 자, 10번입니다. K자리에 2부터 N까지 넣어서 싸그리 더한 값이 저거래. 근데 여기 봤더니 로그가 있고 진수 자리에 이렇게 써 있거든. 자, 요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그 로그 1-K 제곱분의 1은 K 제곱분의 통분해서 K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우리 다시 여기를 로그 K 제곱분의 K 빼기 1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자, 로그 해석합니다. 자, K 자리에 2 넣을 거예요. 로그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이죠. 더하기 로그 3 넣습니다. 3 제곱분의 3 넣으면 2 곱하기 4. 또 로그 이번엔 4 넣죠. 4 제곱분의 3 곱하기 5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간대. 어이구 n 제곱분의 n-1 n 플러스 1까지 딱 간대. 자, 밑이 같은 로그끼리를 더하고 있거든. 그럼 우린 뭐 해줘?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하는 거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쓸게요. 로그 2제곱분의 1 곱하기 3 3제곱분의 2 곱하기 4 4제곱분의 3 곱하기 5 그래서 마지막에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곱한 거. 그게 문제에서 로그 51 빼기 2랑 같아요 라고 했죠.
자, 이 잘 보시면 약분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에 있는 3이랑 분모에 있는 3이 하나 약분이 뿅 돼요. 하나만 되니까 지수만 지울게. 분자에 있는 4하고 분모에 있는 4가 또 약분돼요. 그럼 봐. 이 분자 뒤에 있는 숫자랑 그 다음에 있는 분모 한 개가 약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5하고 뒤에 있는 요 n 이렇게 약분 하나 딱 되겠지? 그 다음 또 볼게. 앞에 있는 분모의 2랑 뒤에 있는 분자 2가 약분돼요. 앞에 있는 분모의 3, 얘랑 뒤에 있는 3이 또 약분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가 제곱했으니까 2 하나 남고 약분되고, 자, 3이 하나 있었는데 약분돼서 없어지죠? 4가 하나 있었는데 약분돼서 얘랑 없어지겠지? 그럼 남은 건 분모의 2하고 n, 분자는 n 플러스 1 남은 거니까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이거 계산한 게 로그 51 빼기 2랑 같을 거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2는요.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0이랑 같은 거죠. 밑을 안 썼는데 왜 10이라고 했어요? 상용 로그니까요. 그럼 결론 얘는 로그 100분의 51이랑 같은 거겠다. n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50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이쁘게 뽕 보입니다. 그래서 n은 50 답입니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야. 수열을 귀납적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이렇다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거거든. 무슨 뜻이냐면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다시 말하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고서 그래서 얘가 무슨 수열일까? 한번 네가 유추해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까지는 문제에서 야 얘는 등비 수열이거든, 얘는 등차 수열이거든 이라는 말을 해줬어.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을 때 그때 얘는 몇이야? 처음은 음수는 언제 나와? 뭐보다 커진 숫자는 몇 번째 항부터야? 일반항은 뭔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열이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n 플러스 1번 장을 관찰했을 때 얘가 n번 장에다가 일정한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더했을 때, 그때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등차 수열의 공차가 누구? 여기 더해진 상수 t예요. 두 번째, n 플러스 1번 장을 관찰했을 때 얘가 n번 장이죠. 그 앞에 있는 수열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온다면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등비 수열의 공비는요. 이 곱한 값 r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표현 두 가지.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 중앙 표현이 나와요. 자, 봐봐. n 플러스 1번 장의 2배가 n번 장하고 n 플러스 2번 장을 더한 값이랑 같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n 플러스 1번 장을 제곱한 값이 n번 장하고 n 플러스 2번 장을 곱한 값이랑 같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중앙 표현과 등비 중앙 표현을 가지고서 n번째와 n 플러스 1번 장 그리고 n 플러스 2번 장까지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등차구만, 등비구만 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몇 가지들을 더 많이 말했거든. 근데 이제 많이 말 안 하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할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문제에서 나오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n번째와 n 플러스 1번 장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점화식의 유형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난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점화식입니다. n 플러스 1번 장이 n번 장에다가 fn을 더하는 상황일 때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 특정한 상수를 더한다고 하면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번엔 뭐야? fn이죠. 그럼 요 n자리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번 장에다가 어떤 변수를 계속 더하고 있을 때
그 변수를 fn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얘는 무슨 수열일까? 라고 하면 이 수열에 이름이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름 이제 얘기 안 해. 옛날에는 개차 수열이라고 배우고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럼 이걸 분석해서 또 중앙 표현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별거 없어요. 자, 첫 번째 n자리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A2는 A1 더하기 F1이죠. 됐죠? 1 넣습니다. 2 넣으면요. A3은 A2 더하기 F2가 되죠. 됐죠? 3 넣으면 A4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F3 대입한 값 더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F에다가 n-1 대입해서 더한 값을 말해주면 되는 거야. 됐음? 자, 이거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는 패턴은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A2, A2 없어지죠. 두 번째 항끼리. 세 번째 항끼리 없어지죠. 네 번째 항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좌변에 남은 건 누구? n번째 항만 남죠. 그럼 우변에 남은 것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변에 누가 남았냐면 A1 남았습니다. 첫 번째 항. 그리고 요 부분 남았어요. 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F1, F2, F3 누구까지? Fn-1까지. 뭐 한 거? 더한 게 남은 거지? 맞아? 그럼 우리 이렇게 막 많은 숫자를 더하고 있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되죠? 시그마 K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돼. FK를. 됐을까요? 끝. 다음과 같이 n 플러스 1번 장과 n번 장의 관계식이 n번 장에 어떤 변수를 막 더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찰되면 그때 n번 장은 첫째 항 더하기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더한 값을 말해주시면 이게 n번 장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2n을 더한 값일 때. 그럼 여기서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값 말하면 돼. 그럼 몇인 거야? 5인 겁니다. 됐죠? 자, n자리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한 값 말하면 돼요. 두 번째 항 5였죠? 4 더하면 9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 n자리에 3 넣었죠?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에다가 3 넣으면 6 더한 값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럼 몇인 거예요? 15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할 때 6번째 항 구해줘. 5번째 항 누군지 말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넣어보면 돼. 넣어서 계속 말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열의 일반항도 내가 한번 구해볼게. 자,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k 자리에 1부터 n-1까지 2k를요. 됐죠? 자, 이거 공식 기억나세요? 시그마 공식 기억나요? 네, 갑니다. 3 플러스 실수배 2가 있죠? 자, k를 더합니다. 1부터 n-1까지 k예요. 2분의 n, n-1. 그래서 약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게 다음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1 넣어보세요. 3 나오는 거 맞죠? 2 넣어보면요. 4 빼기 2 더하기 3이네요. 5 맞아요? 네, 3 넣으면 맞겠죠. 아유,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양 n번째 항에다가 fn을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 나오는 형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나오면 써보세요. 자, 두 번째 유형을 봅니다.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변수 fn을 곱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n자리 1 넣어볼게. 두 번째 항은
F1에다가 첫 번째 항 곱하면 돼. 그럼 n자리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F2에다가 두 번째 항 곱하면 돼. 2 넣은 거야. 3 넣으면 네 번째 항은 F3에다가 세 번째 항 곱하면 된다고. 쭉 써서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Fn-1에다가 An-1번째 항을 곱하면 된다고. 그럼 이것들을 뭐 할 거냐면 다 곱해버립니다. 그럼 좌우변 다 곱해버리면 두 번째 항 약분되는 거죠. 세 번째 항 약분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약분될 거고 n-1번째도 약분이 돼서 좌변엔 결국 누가 남냐면 n번째 항이 남을 거고요. 우변에서는요. 첫 번째 항 남아있죠. 그리고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어디까지? Fn-1까지 곱한 값. 얘만 남을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 이거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 있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곱하기는. 그래서 얘는 모양이 좀 이쁜 형태로 예시가 나올 거야.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an일 때. 됐죠? n번째 항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곱하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죠? 자,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입니까? 2분의 3에다가 첫 번째 항 3 곱한 값 몇이야? 2분의 9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항이야. 그럼 n자리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자 2를 넣었죠. 3분의 4에다가 두 번째 항 2분의 9를 곱한 값. 그럼 몇이야? 약분되면 2고요. 약분되면 3이니까 몇입니까? 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항 n자리에 3 넣으면 뭐가 돼요? 4분의 5에다가 그 세 번째 항 6을 곱한 값. 몇이니? 2분의 15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니?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 얘도 웬만하면 야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어. 6번째 항이나 구해봐. 5번째 항이나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렸으니까 이 친구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자 1 대입하면 나오는 값 2분의 3 2 대입하면 나오는 값 3분의 4 3 대입하면 4분의 5 해서 곱합니다. 어디까지? n-1 대입한 것까지. 그건 뭐야? n분의 n 플러스 1까지.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이쁘게 약분돼서 소고가 돼요. 약분. 됐죠? 그래서 남은 값은 2분의 3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1 넣으면 약분해서 3이죠.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3, 9네요. 2분의 9. 맞네요. 그럼 3 넣으면 세 번째 항 3 넣었죠? 그럼 3 곱하기 4분의 2 약분하면 6. 맞네요. 되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았던 항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와 이야기들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 다 등차와 등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너무 쫄지 말아요. 자, 그러면 뒤에는 예제 문제 143페이지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입니다. 1번. 자, 무슨 수열인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에다 2를 더하면 되는데 그럼 자, 1 넣으면 n자리에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2 더하면 되는데 됐죠?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2 더하면 되는데 맞아? 그럼 뭐야 계속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 친구 공차가 누구인? 2인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이 누구랬어? 3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잖아. 그럼 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써야죠. 뭡니까? 2n 플러스 2. 등차 수열의 일반항 1차식. 1차 앞에 개수가 공차.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게 세팅해줘.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 구해줘. 5 넣어주세요. 몇입니까? 11이요. 답이야. 됐지?
왜요? 머리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 물어보는 꼬라지 보세요. 5번째 구하래잖아. 나 잘 모르겠어? 1 넣어. 2 넣어. 3 넣어. 4 넣으면 5번째가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n 플러스 1번 장에 n번 장에 k를 더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선생님 이거 문자네요. 변수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n자리 1 넣으면 요 n에다 1을 넣는 거지. 여기 n이 있어 없어? 없다고. 맞아? 그럼 n에 1 대입하면 2번 장은 첫 번 장에 k 더한 거야. 2 넣으면 3번 장은 2번 장에 k를 더한 거야. 일정한 k라는 숫자를 더하고 있는 거야. 맞아?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인? k. 얘는 공차가 k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이 관계를 보면서 네가 만들어야 돼. 아, 등차구나라는 거 알아채셔야 돼. 자, 등차인 거 알았습니다. 3번 장이 보이고 8번 장이 보이죠. 우리가 등차 때 많이 했던 패턴 갑니다. 자, 8번 장에서 3번 장을 빼주면 뭐가 남아요? 공차 5개 남죠. 12에서 2를 뺀 값은 10이니까요. 결론 D가 몇이었다? 2였다. 공차를 K라고 했네? 그럼 K가 2였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의 일반 항 말해볼게요. EN. 네가 아는 항이 몇 있어요? 여기죠. 3번째 항 알죠? 그럼 여기다 3 때려 넣으면 2 나와야 되네. 3 넣으면 2 나와야 돼. 뒤에다 누구 붙여요? 마이너스 4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너한테는 이거 물어봤습니다. 몇 번 장이 100보다 크니? 라고 했죠. 얘가 100보다 크고 싶어. n에다 누구 넣으면 될까? 이 n이 104보다 커야 돼. n이 52보다 커야 돼. 그럼 n에 넣을 수 있는 건 누구? 53부터. 됐지? 그래서 최소값 n은 53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시면 그 다음에 앞에서 푼 거랑 똑같아요. 계속 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될까요? 자, 3번 갑니다. 3번. 자,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 장이 2고요. n 플러스 1번 장은요. n번 장에다 누구 곱한 값? 3 곱한 거죠? 보여요? 그럼 이런 거지.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첫 번째 항이야.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두 번째 항이야. 맞아? 무슨 수열이니? 등비. 공비가 몇인? 네,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네요. 그럼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나 말해봅시다.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됐죠? 다섯 번째 항 구해서 5 넣으세요. 2 곱하기 3의 4제곱. 2 곱하기 81이니까 몇이냐? 162인가요? 네, 답입니다. 끝! 됐죠? 네, 차분하게 보시고 앞에서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바로 가요. n 플러스 1번째 항분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같다더라.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앞에서. 자, 요렇게 곱해서 분수를 없애줍시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의 제곱은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곱한 거랑 같은 거죠?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등비 중앙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거 등비임. 등비인 얘는 뭐야? 첫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AR 세제곱. 두 번째 항 AR 분의 다섯 번째 항 AR 4제곱. 약분하면 R 세제곱. 약분하면 R 세제곱. 그거 16. R 세제곱은 8. 그럼 R이 몇인? 2인 등비수열. 근데 첫 번째 항 1인 거 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2의 n-1제곱이네요. 여섯 번째 항 말해주세요. 2의 5제곱 말합시다. 32. 답입니다. 됐을까요? 끝. 그래서 무슨 수열인지 알아내시면 그 다음은 그냥 네가 알던 걸로 축축축축축 가시면 돼요. 시연이 괜찮아요? 학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되는 거 있어. 어디? 수빈이 괜찮니? 네, 힘내시고. 파이팅!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주어져 있죠. 첫 번째 항 누군지,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 짱에다 2를 곱했다. 아, 무슨 수열이냐 이거? 등비 수열. 공비 누구고? 2. 괜찮아요? 끝. 그럼 결론. 일반항 쓰자 바로.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야? 2에 n제곱 쓰면 바로 되겠죠? 뭐 물어봤어요? 얘가 100보다 컸으면 좋겠대. n에다 누구 넣으면 되니? 네? 정신 차려 임마! 네. n의 2의 5제곱은? 6제곱은? 7제곱은? 7 이상이 오면 되겠죠? 제일 작은 최소값 7입니다. 끝. 네, 됐죠? 이런 거죠. 아유, 쉬워요. 자, 6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 7번 두 개. 자, 6번입니다. 잘 보세요. n번 짱에다가 2n을 더하면 n 플러스 1번 짱이야. 이번엔 일정한 수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변수를 더하고 있다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 n자리 1 넣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니까 1 더하기 2에서 3이라는 거네.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2 넣었으니까 4죠. 두 번째 항에 4 더하니까 7이겠네.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6 더하는 거죠. 13이겠네. 다섯 번째 항은 n자리에 4는 거죠. 네 번째 항 더하기 8이니까요. 21이겠네. 답입니다. 졸라 빠르죠? 네. 끝이에요. 이게 다. 됐습니까? 그냥 여기다 넣은 거야. n자리에다가 1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 원하는 값을 말할 수 있고요. 됐지?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이것까지도 봅니다. 이거 일반항 n번 짱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됐죠? 저기 변수에다가 1부터 n 빼기 1까지 싹 다 더해줘. 대입해서. 그래서 다시 갑니다. 첫 번째 항 1이었고요. 자, 이거 2 실수배 앞으로 가죠. 2분의 공식 갑니다. n-1. 약분 치면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게 일반항이었다. 여기다가 오는 값 말해도 답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항상 일반항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험 볼 때 급하면 그냥 빨리빨리 해. 그러면 돼.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일반항에서 풀 수 있거든. 자, 7번입니다. 마찬가지. n번 짱에다가 어떤 변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왔다고. 됐죠?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마찬가지 다섯 번째 항이거든. 1 넣어. 두 번째 항은 n자리 1 넣어.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a1.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1인 거 문제도 좋네요. 2분의 1입니다. 자, 2 넣을게요. 세 번째 항은 2 넣습니다. 3분의 2에다가 두 번째 항 2분의 1 곱하면 되죠? 3분의 1이네요. 그럼 n자리에 3 넣으면 네 번째 항은 자, 3 넣었어요. 4분의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있죠? 몇입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요. 4 넣습니다. 5분의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5분의 1이겠죠? 됐죠? 답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할 거야? 그냥 선생님 n번째 항은 n분의 1인가요? 오, 그러네?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얘기로 다시 정리해보면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f1, f2 해서 어디까지? fn-1 대입항까지 곱합니다. 이거 정리 못해요. 그냥 이렇게 다 써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항 1이었고요.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2 대입하면 3분의 2고요. 3 대입하면 4분의 3이고요. 마지막 n-를 넣으면 n분의 n-1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 앞에 있는 분모, 뒤에 있는 분자 2, 3, 3, 3, 4, 4, 띵띵 약분 되겠죠? 그럼 남은 건 뭐야? n분의 1만 남네. 맞네요, 그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대충 눈치껏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정확하게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8번입니다. 아우, 비만 오고 그러면 대리운전에서 계속 비 오고 흐린 날은 대리운전 막 와요. 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오고, 공휴일에는 쉬는 날이니까 신나게 노시고 대리운전 오고. 네. 자, 8번입니다. 무슨 수열일까요? 안타깝게도 얘는 지금 처음 보는 수열일 거야. 무슨 수열일까요? 라고 하면 봐봐. 얘가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이 2가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그럼 얘는 뭘까?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이야. 그럼 얘를 보는 이유는, 자, 앞에서 이거 정리 안 해드렸거든? 문제를 보면서 바로 정리한 다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그냥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문자로 쓰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요. 그냥 보여드릴게. 자, 요 앞에 지금 2가 곱해져 있죠? 그쵸? 자, 나 지금부터 am 플러스 1, 2를 앞으로 묶어서 쓸 겁니다. 그럼 누구 남아요? an 남죠? 자, 그 다음 또 누군가 숫자가 남을 거야. 그치? 자, 이때 자 주의해줘. 여기를 플러스 k, 여기도 플러스 k라고 쓸게. 다시 n 플러스 1번 장에다 k를 더하고 n번 장에 k를 더한 다음 2배 한 게 같다라는 걸 바꿀 거야. 자, 생각해보자.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 자, 전개해볼게. am 플러스 1 더하기 k는 2an 플러스 2k죠? k 넘어갑니다. am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k인 거죠?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되고 싶다? k 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k에다가 1을 딱 넣어주시면 위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지금처럼 n번 장에 1 더한 거의 2배가 n 플러스 1번 장에 2배, n 플러스 1번 장이랑 같은, n 플러스 1번 장에 1을 더한 거랑 같은 값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그럼 일단 얘부터 찾아야 돼. 얘부터, 상수부터. 그럼 찾고 나면 얘가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한번 이해해봐. 어떤 수열이 있어. 첫 번째 장이 있어. 두 번째 장도 있어. 세 번째 장도 있고 네 번째 장도 있고 저 멀리 가면은 n번 장도 있겠지.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 장도 있고 n 플러스 2번 장도 있고 막 이렇게 수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을 거야. 그때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야. 잘 봐. 여기다가 1을 더해. 여기다가 두 번 장에다 1을 더해. 세 번 장에도 1을 더해. 네 번 장에도 1을 더해. n번째에도 1을 더해. n 플러스 1번째에도 1을 더해. 그러면 이렇게 1을 더해서 나온 이 숫자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수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an이라는 수열을 보면서 이렇게 규칙을 갖고 어떻게 막 썼나 봐? 뭐 일반항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거기다 1을 더해. 그럼 이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수열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A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네. 두 번째 항에 1을 더하네.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 똑같이 다 1을 더해서 나온 얘네들을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수열 B1이라고 볼게요. 얘는 B2, 얘는 B3, 얘는 B4, 얘는 BN, 얘는 BN 플러스 1. 됐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1을 다 더해. 그거를 내가 gx라는 함수라고 놓을게. 같은 표현인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봐봐. 얘는 뭐가 돼? bn이 되는 거지. 얘는 bn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순간 bn 플러스 1은 bn에다가 몇을 곱한 거야? 2를 곱한 수열이 된다고. 맞아?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2인. 그럼 이때 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말할 수 있겠죠. 첫째 항 곱하기 2의 n-1제곱. 맞아요? bn이니까 왜 안 나와? 좀만. 좀만. 아니야. 조금만. 그렇지 됐지.
아, bn이라는 수열이 공비가인 등비 수열이래. 그럼 bn의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그럼 b1이 누구였냐? b1 여기 있네요. a1의 1 더한값. a1의 1 더한 게 b1이었잖아. 그럼 a1의 1 더한값 몇이야? 2였네. 그럼 bn 얘는요 2의 n제곱이었을 겁니다. 맞아? 됐어? 근데 잠깐만, bn이 뭐야? an의 1 더한 거였잖아. 그럼 bn이 뭐였다고? an에다 1 더한 거였어? 그럼 결론 an은요 2n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도 등비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수열 an의 일반항을 지금처럼 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항 말해주세요. 4 넣으면 되겠죠. 15가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 여기까지 신나게 얘기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씨방 모르겠다.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 모르겠다. n 플러스 1번장이 2 곱하기 an 더하기 1이랑 같대. a1이 문제에서 1이라고 줬어. 나는 네 번째 항 a4만 구하면 되는데 1 넣어. a2는 2 곱하기 a1 더하기 1이죠. 얘가 1이었으니까 3이네요. 그럼 2 넣어. a3은 2 곱하기 a2 더하기 1이죠. 얘가 3이었으니까 3, 2, 6 더하기 7이네요. 그럼 네 번째 항 n자리에 n자리에 3 넣은 거죠. 2 곱하기 a3 더하기 1이니까 세 번째 항 7, 7이 14 더하면 15. 됐네요. 답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걸 사실 교육과정에서 원해요. 근데 이런 과정과 이런 풀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풀었어. 아저씨 어릴 때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과 가서 그 수열의 극한을 풀 때 일반항을 구한다는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등비수열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다라는 걸 8번까지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시험을 볼까 합니다.